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네, 장 끝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종목 중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업데이트를 못 해드리고 한 달보다 조금 길게 한 7주에서 8주? 7주에서 8주 안에 그래도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온 건 아닌데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여전히 좀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수급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 공매도 관련된 기사 나왔죠. 기관도 똑같이 90일 이내에 무조건 이제 되사서 갚아야 됩니다. 기간에 무제한, 기한에 이제 제한이 딱 걸렸고요. 아마 공매도의 재개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기사들, GM 전기차 판매 기사, 그 다음에 하반기 산업전망 2차전지, 핵심 광물 니켈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산, 그 뒤에 중국 자본이 있다. 보릿고개 넘는 K배터리 50조 쏟아놓는 북미 정조준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 34만원. 포스코 퓨처엠 N86, NCA 하이니켄 양극재 앞서 수익성 극대화, 차입금 3조, 그 다음에 전지 소재 K열풍 글로벌 공급망 우뚝 차세대 배터리 정조준 전기차 배터리도 중저가. 요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본인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6월 13일 종가로 가져왔는데요. 엔캠이 1등, SKC가 그 유리기판에 대한 계속 모멘텀을 받으면서 2등 106%.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오늘 좀 빠졌죠. 대주전자재료가 73%로 4등이네요. 피로틱스 2등, SKC 3등, 대주가 72.6%, 13%로 4등, 그 다음에 PNT. 요 순이고요. 네, 요건 이제 정상적으로 됐네요. 에코프로 84% 아닙니다. 요거 12만 4천원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7%고요. 여기 자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84% 아니고 마이너스 17%입니다. 마이너스 17%고요. 오늘 보니까 양극재 단에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가 계속 올라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24% 연초 대비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죠. 회복이 되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30%대까지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지수를 초과하는 종목들이 SKC 많이 이제 보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PNT,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그리고 TC스틸, 그죠? 그 다음에 율촌화, CIS, 장비주의 CIS, 피로틱스, 상신 EDP, 엠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연초 대비 지수보다 초과 아웃퍼폼하는 개별 기업들이 점점 1월달 대비 수익률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포스코 퓨처엠 국내 유일한 양극재, 음극재 회사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 키맨이죠.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님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꼭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룹 차원에서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따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 만났죠. 배터리 사용 핵심 광물 포함해서 글로벌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원 초강국이죠. 백금 매장량이 89, 크롬 80%, 망간 61%, 코발트 52%, 원유 10%, 천연가스 8%인데요. 전기차의 중요한 핵심 원소재를 아프리카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코발트 전 세계 매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를 들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안정성, 전기차 안정성에 해당되는 망간 매장량이 38%.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오는 거는 미국 정부 전기차 세액 공제에 포함이 되고 해외 우려기관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FEOC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국산 배터리 부품 보조금 배제 선언한 것 때문에 공급망 탈중국화에 아주 핵심 원자재 공급망으로 아프리카 상당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50년까지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요가 2020년이 2040년까지 4배 이상, 그리고 2050년까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6배 이상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거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특정국 의존도 높은 핵심 광물의 소재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꼭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안보 품목으로 꼭 지정해서 국내 생산화에 재정보조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포스코 퓨처엠 바로 전 사장님이었던 김준영 사장님도 이 전기세,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용보다 비싸서
중국의 전기세, 중국의 산업용 전기세라 우리나라 그 산업용 전기세가 킬로와트당 우리나라 거 140원, 중국 거 50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가 절감하고 생산 공정 혁신을 해도 이 기본적인 인프라 전기세에서 뭐 2배, 2.5배 이상 차이 나 버리니까 굉장히 그 가격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진정해서 생산 관련돼서 생산 재정 보조 꼭 좀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그 캐즘 영향을 당연히 받아서 양극재를 26년 45만 5천 톤에서 39만 5천 톤으로 약 6만 톤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프리카산 천연 흑연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 원자재 중국 탈 의존도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미 강화가 시작됐고요. 이 아프리카산 천연 흑연 공급망 구축의 일환으로 호주 광산업체 시라 리소시스라는 회사랑 모잠비크 발라마 강산의 이 흑연 채굴을 연 2만 4천 톤에서 최대 6만 톤까지 6년 계약으로 25년도부터 이 모잠비크 발라마 광산에서 흑연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요. 2만 4천 톤에서 최대 6만 톤이니까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K배터리 북미 최대 50조 이상 투자하는데 국내 3사 LG엔솔, 삼성 SDI, SK온 합산 2027년까지 633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 목표고요. 이 633기가와트면 전기차 대략 1000만 대 이상의 물량입니다. 3사 단독 공장 외에도 현대차, GM, 스텔란티스, 혼다, 포드 조인트 벤처가 포함되어 있고요. 코트라가 1기가와트 시당 설비 투자 1,300억이라고 합니다. 1기가와트 시당 1,300억.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삼성 SDI 단독 공장이 추가되고요. LG화학은 소재단에서 4조 투자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소재단에서 2조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박태성 배터리 한국산업협회 부회장님이 K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공급망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항이죠.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한미 배터리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고요. 2030년까지 북미 전동화 비율 50% 달성하려면 여전히 북미 완성차 전기차 침투율이 2에서 7% 정도 너무 낮은 수준이고요. 전기차 라인업 자체가 작년에 58종에서 2028년까지 160종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3배 이상 2028년까지 앞으로 24, 25, 26, 27, 28 5년 동안 신규 전기차가 100개 이상 나올 전망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니켈 그리고 전구체 합작 공장에 1조 5천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25년, 26년에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양산이 될 거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양극재 판매 가격은 납품 당시 원자재 가격, 납품할 때 그 시점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구매한 원재료를 보통 사용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제품군은 니켈 60%인 NCM6X,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N65 시리즈가 있고요. 니켈 80%인 NCM8X, 그리고 NCMA. 여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80%짜리에 알루미늄 추가한 거고요. 이 N65가 보통 유럽 물량인데요. 부진했는데 요거를 발빠르게 M86, 니켈 80% 이상의 북미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삼성 SDI 쪽 이 NCA 출하가 확대됐는데 이거의 본격적인 거는 25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조 5천억 투자한 게 바로 요건데요. 전구체 세계 1위가 중국의 CNGR입니다. 중국의 CNGR이랑 합작해서 포스코 CNGR 니켈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가 6, CNGR이 4를 지분 투자해서 니켈 정제 범위를 만들었고요. 순도 70% 니켈 배트를 순도 99.9%의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거고 연 5만 톤입니다. 니켈 5만 톤이면 전기차 120만 대 분량이고요. 그리고 또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요 제자가 2번 들어갔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분 2, 그 다음에 CNGR이 지분 8 해서 이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가 전구체를 연 11만 톤. 이거 언제죠? 26년. 하반기에 포스코 홀딩스 원재료 소싱, 자 여기서 말하는 리튬과 니켈의 자급자조, 리튬과 니켈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일본 고객사, 아마 혼다, 그죠? 혼다랑 캐나다 퀘벡의 합작 양극재 공장 짓고 있죠?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북미
GM 합자 얼티엄 셀즈 본격적으로 앰프업 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출하량 증가는 최소 4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극재의 가치는 포스코 퓨처엠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죠. 음극재 26년까지 22만 1000톤에서 11만 3000톤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50% 조정이 나왔어요. 출하량에 대해서. 그런데 포항 공장의 인조 흑연은 연 8,000톤을 올해 18,000톤 2배 증가하고요. 2025년 말까지 4천억을 투입해서 여기서 또 2배 늘어납니다. 2026년까지 인조 흑연 38,000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5만 3,000톤, 여기에 4배. 그러니까 현재 18,000톤에 대략 8배, 그쵸? 8배 이상을 2030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요. 왜 그렇죠? 인조 흑연에 지금 중국을 제외한 대안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정도밖에 없다.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흑연 관련돼서 유일하게 1등부터 9등까지가 다 중국 업체, 포스코 퓨처엠이 10위입니다. 10위. 그래서 상당히 포스코 퓨처엠이 비중국, 탈중국화의 최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24년 기준 음극재 200만 톤인데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 다 포함입니다. 2035년 390만 톤으로 음극재 시장이 2.5배 커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음극재 실리콘 섞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의 SiC 음극재가 드디어 50톤이 가동이 올해 됐고요. 26년,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하는 샘플이죠. 26년에 1000톤, 2030년에 10,000톤까지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하고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자회사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연 550톤에서 2030년까지 연 25,000톤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IRA 민간 합동회의에 따르면 배터리하고 전기차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서 9조 7천억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또 금융세제 인프라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랑 핵심 강물 안보 파트너십 체결하고 차세대 음극재 기술 개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중국에서 연 10만 톤의 흑연을 계속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얼마나 줄여서 공급만 다각화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100만 톤 전체 양극재 수요량 시장 점유율 20% 목표를 했는데 이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간중간 26년, 27년 목표치가 다소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질적 내실화를 통해서 생산 능력 투자 시점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이 구형 흑연 요것도 국산화, 지금 국내 공장에서 국산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인조, 실리콘 다 각각 다 포스코 퓨처엠이 전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재 단에 리튬, 니켈, 리사이클 다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HY 클린메탈, 화유 코발트랑 합작이죠. 요 회사에서 다 자급자족 다 하죠. 양극재는 2026년 39만 5천 톤으로 아까 6만 톤 26년 기준으로 캐파가 줄었어요. 음극재 아까 21만 톤에서 11만 3천 톤으로 26년에 상당히 줄었다. 전구체 9만 톤에서 26년 기준으로 21만 5천 톤. 자, 21만 5천 톤이면 이거 에코프로 머티랑 동일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21만 5천 톤이면.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27년까지 최대 21만 5천 톤 전구체 하겠다고 했죠. 자, 최근에 양극재 수출량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14,000톤 최저치 찍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고 수출량 나온 거에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1월 달에 18,000톤 조금 개선됐죠. 2월 달에 19,000톤 더 개선됐죠. 3월 달에 다시 줄었다가 4월 달에 22,000톤. 요 수치를 기억해 두세요. 22,000톤이 중요한 이유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래서 최소한 22,000톤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에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만 분기 최대 판매량 찍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 7,324억 양극재 나왔고요. 요게 M86도 잘 팔렸고, NCA, 니켈 80% 이상, 삼성 SDI발, NCA 모두 잘 팔려서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상당히 견조했다. 24년 말,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NCA 양극재 공장이 연 82,500톤 생산 예상되고요. 하반기에 얼티엄 셀즈, 북미 얼티엄 셀즈 GM 합자 모든 제품을 다 M86 하이니켈 양극재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 양극재 연간 판매 73,000톤이에요. 그럼 요거 심플하죠. 73,000톤에 지금 현재 대략 리튬 가격 15,000 곱하기 환율 1,350원
곱하기 마진이 이제 5%대까지 회복되죠. 마진 5% 곱하기 영업이익 PER 배수 평균값 내년 평균 PER 뭐 대략 50배. 그러면 시가총액 나오죠. 그리고 지금 중저가 배터리 쪽 고전압 미드니켈, 고전압 미드니켈하고 LFP 요거 포트폴리오 확대돼서 얘네도 지금 빠르면 뭐 LFP 같은 경우는 26년, 뭐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경우는 내년 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될 거로 보이고요. 1분기에 총 차입금이 3조 1,477억까지 늘어났어요. 3조가 초과됐어요, 지금. 총 차입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200억 가까이 지금 내는 재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네, 고전압 미드니켈이 뭐냐? 니켈 함량 대략 50에서 60%대 니켈이 비싸죠. 그죠? 니켈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니켈보다 더 비싼 코발트, 니켈 코발트 비중을 모두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쓰냐? 수산화 리튬 안 쓰고 탄산 리튬, 저렴한 탄산 리튬을 써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단결정 기술로 포함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감소는 고전압과 단결정 기술을 보였다. 왜? 단결정, 단위 입자 구조로 결합하면요, 입자 균열이 방지되고요, 당연히 입자 간의 그 조밀도가 더 올라가서 안정성이 증가됩니다. LG엔솔도 고전압 미드니켈 당장 원래 내년이었는데 고전압 미드니켈 NCM을 24년 조기 양산하려고 발표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빠르게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24년 말에, 올해 말에 고객사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전압 미드니켈은 아닌데 단결정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빨랐어요. 단결정 양극재 이미 작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양산했고 니켈 86%. 이게 고전압 미드니켈 쪽으로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로 빠르게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아마 LNF,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순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고전압 미드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82,000톤의 음극재 생산했는데 특히 인조 흑연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죠. 26년에 38,000톤, 2030년에 153,000톤까지 4배 이상, 기존의 18,000톤, 4배가 아니죠. 8배 이상, 인조 흑연의 캐파를 늘릴 것이다. 인조 흑연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라는 성분을 가공해서 만든 침상코크스. 이 침상코크스가 원재료예요. 콜타르 가공해서 만든 침상코크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원재료를 직접 침상코크스를 조달하죠. 그런데 이 침상코크스가 천연 대비 인조 흑연에서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더 급속 충전에 적합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인조 흑연은 100% 관세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2027년 이후 원래 25년도였는데 2년 유예된 거예요. 중국 흑연이 FEOC 적용으로 IRA 보조금이 제외돼요. 그래서 지금 비중국 흑연을 어디서 아프리카에 조달하냐, 상당히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자체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OCI랑 합작해서 OCI가 지분 49%고 포스코 퓨처엠 51% 해서 피에노케미칼이란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피에노케미칼이 음극재 핵심 소재인 고연화점 피치. 피치는 배터리를 저팽창 그리고 장수명 목적으로 천연 흑연 또는 인조 흑연 표면을 코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고연화점 피치를 OCI 합작이랑 자체 내재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산 부품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올해 말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고연화점 피치도 전부 수입산인데 다 이제 국산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5,000톤, 추가 25,000톤 증설해서 고연화점 피치 OCI 합작사 4만 톤까지 국산화 내재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G엔솔하고 GM 배터리 합작 얼티엄 셀즈 공장이 인조 흑연 음극재 양산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조 흑연 관련돼서 워낙 탈중국화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판가 재협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지금 올해 기준 200억 적자, 내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적자 인조흑연 쪽에. 그런데 26년부터 인조흑연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 양극재가 69%에서 내년에 77%까지 양극재가 비중 77%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음극재는 아직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질 않고요. 음극재가 비중 단에서는 뭐 5%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물 라임 화성이 매출의 대략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그래도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매출 성장. 내화물, 라임 화성 이쪽이 3%,
양극재가 55%인데 대략 크게 맥스 더 많이 보는 데는 70%까지 봅니다. 그래서 양극재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60%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올해 드디어 3.5%로 작년에 바닥 찍고 내려와서 개선되고 내년에 6.5%, 내후년에 26년에 대략 영업이익률 7%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100% 이제 단결정 양극재랑 고전한 미드니켈 그리고 북미 비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영업이익률은 7%대까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 포항 2단계가 가동되면 삼성 SDI랑 NCA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GM 얼티엄 셀즈로 이미 고객사 다 변했고 또 어디도 있죠? 혼다, 그죠? 그 다음 현대기아차, 그죠? BMW, 삼성 SDI 고객사는 포스코퓨처엠에 상당히 왜냐면 NCM, NCA 모두 다 하기 때문에 25년도에 NCA 삼성 SDI 쪽으로 양극재 판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결정 고전압 미드니켈도 25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MA, 알루미늄까지 추가한 NCMA랑 NCA 단결정 양극재 라인이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 가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저점 찍고 메탈 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판가 하락, 양극재 가격 빠지는 부분은 2분기까지 영향 미치고 3분기부터는 완전 해소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아주 매력적인 중저가 신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GM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GM 에퀴녹스, 요게 3천만 원 후반대 차량으로 나오고요. 당장 기아 EV3, 유럽의 9번이나 올해차 선정됐던 EV 시리즈의 가장 축소판 EV3가 3천만 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8월 달에 이제 한 달 뒤에 나옵니다. 하이니켈 상반기 대비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GM 얼티엄 셀즈 합장약으로 M86이 이제는 QOQ로 각 분기별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N65가 부진하니까 이거를 라인 전환을 해서 HLI 그린파워, 바로 요게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인데요. HLI 그린파워 쪽으로 M87, 니켈 비중 80% 넘은 이 하이니켈 양극재 M87 양극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연간 출하량 그래도 보쪽으로 잡아서 30%지만 평균적으로는 40% 이상 YOY 기준으로 출하량이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출하량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랑 퀘벡의 양극재 조인트 벤처 맺어가지고 고객사 다각화하고 있고요. 양극재 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부터는 양극재 판가 올라가면서 수익성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여전히 기술 트렌드는 전기차든 배터리든 가격 경쟁력으로 보여서 이 단결정 미드니켈 양극재가 양산이 얼마나 빨리 나오고 단결정 양극재 미드니켈의 수율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중요하겠다. 포스코퓨처엠의 업황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리튬 니켈 메탈 가격인데 요거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원가 절감에 의한 완성차 업체들이 마진 압박 주는 거, 세 번째 또 중국발 이 공급 과잉으로 판가 압박 받는 거,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문제, 그리고 전기차 그 재고하고 전기차 완성차별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뭐 포드처럼 그런 완성차 회사들의 이런 뭐 전기차 판매 정책 변화, 그 다음에 관세는 이거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신공장 초도 물량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 다음에 신차 출시, 뭐 유럽과 미국의 선거, 특히 미국 선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점, 유럽도 내리기 시작했죠. 유럽, 캐나다 내렸죠. 미국 언제 내리냐에 따라 당연히 이런 2차전지 같은 구조적 성장률은 금리 내린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경기 지표도 좋아져야겠죠. 그 다음 리스크 요인으로는 판매 가격 빠지는 부분, 그리고 N65 가동률 하락된 거 회복되는지 여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환입되는 게 1분기보다 2분기에 좀 떨어지는 부분, 인조흑연 초기 가동비 증가하는 게 얼마나 수익성을 깎아먹는지 여부가 리스크일 것 같고요. 포드가 전기차 생산 축소했는데 요거 직격타 맞는 거는 SK온 밸류체인인 에코프로비움이니까 포스코퓨처엠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영향을 좀 덜할 것 같고요. 인조흑연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 200억대 적자, 당장 이거 25년도에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 인조흑연 적자폭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리튬 니켈 메탈 가격 빠진 거는 리스크 요인에서 상당 부분 업황 변수긴 하나 주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 전기차 업체들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들 마진 압박하는 거,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에 판가 또 압박하는 거, 전기차 판매 재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차 물량 얼마나 팔리는지 여부,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 중에 미국 선거, 그리고 가동률, 유럽 쪽에 N65 가동률 회복 안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인조 흑연 쪽에 적자, 요 정도가 리스크 요인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을 보이고요. 1분기 현금성 자산 그래도 전년 대비 38.8% 늘어서 8,750억인데 요걸로 아직 많이 턱없이 부족해요. 1분기 부채 비율 전년 대비 18.8% 늘어나면서 161.4%. 차입금 의존도가 보통은 30% 이하 언더가 적정하다고 보통 이 회계법인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44.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도 부족하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차입금 의존도도 올라가서 재무적인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재무 안전성 측면으로는 LG화학과 더불어서 원탑, 투탑이다. 그 미드니켈 양극재 하는데 차이가 뭐냐? 코발트의 비중을 낮췄고요. 니켈 비중을 낮췄어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 안 쓰고 저가의 탄산 리튬을 써서 요 구조로 들어가는 게 미드니켈이고요. 니켈 지금 가격 중요하죠? 니켈 가격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다가 다시 지금 꺾이는데 니켈도 결국은 얼마나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지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니켈의 재고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전기차 판매 성장률 압도적으로 EV 볼륨수에 따르면 미국이 70%로 압도적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가장 잘하고 있죠.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지표 말씀드렸어요. 파나소닉이 5월달, 4월달 데이터에서 모두 30% 이상 전년 대비 빠졌어요. 그걸 어디가 가져가겠냐면 삼성, SDI, SK온, 일부 CATL이 쪼개서 가져가고 있다. 배터리 3사 보조금 규모가 24년도 기준으로 LG엔솔은 거의 2조 가까이 받을 거로 보이고요. 삼성 SDI 750억. 그래서 삼성 SDI 인디아나 공장, 코모도 공장 막 앞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25년도에는 못해도 최소 2천억 이상 받지 않을까. 삼성 SDI도 이제 25년도부터 보조금이 최소 1,500억 이상 될 것 같고요. SK온 보조금 오히려 줄었네요. 24년도 예상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생산 라인. 요거 LG엔솔, 미시간, 온타리오, 테네시, 조지아, 오하이오, 애리조나 요거 다 더해보시고 요거 아직 축소된 적 없습니다. 삼성 SDI, 인디애나, 스텔란티스랑 GM 합작. 삼성 SDI는 오히려 늘리죠. 지금 6조 1천억 가까이 올해 투자하고요. SK온이 제일 어렵죠. 포드 합작. 그거를 지금 현대차 물량으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죠. SK온이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GM 라인업 중에 에퀴녹스 제일 기대하는 물량이라고 말씀드렸고 GM 5월달 데이터 나왔죠. 8,000대 넘게 팔았어요. 1, 2, 3월, 4월까지 합산 평균 50% 증가한 수준이니까 아직 만 대가 안 되긴 했는데 조만간 에퀴녹스랑 45,000불 미만의 중저가 차량 많이 나오면 충분히 만 대 이상 팔 거라고 보이고요. GM 요거 북미 공장 여기 현황 나와 있고요. 자, 완성차 기업 보시면 재미난 게 제일 센 게 BMW인데 BMW조차도 북미에서 침투율 15.6%밖에 안 된다. 상당히 이게 IBK 투자증권 레포트가 의미 있다고 보고요. 우리 주력 GM 2.9%밖에 안 되고요. 또 우리 주력 폭스바겐 9.5%밖에 안 되고요. 우리 주력 스텔란티스 7.5%밖에 안 되고요. 우리 주력 현대차 6.7%밖에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GM, 스텔란티스, 현대차, 심지어 도요타, 혼다도 우리가 받았죠. 도요타, 폭스바겐, BMW 요게 제일 센 놈이 제일 침투율 높은 게 BMW가 15.6%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고요. IRA, CRMA인 유럽이죠. 적격 광물 회복 및 구형화, 고순도화, 내재화 지금 계속 내자. 지금 이 인상 흑연, 구형 흑연 이것도 다 국내에서 비중국 원료 확보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캐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이온 음극재. 이거 LG엔솔 자료인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음극재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너무 비싼데 실리콘 음극재 지금 막 폭발적으로 완성 차종이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가면 7종에서 9종까지 늘어난다고 했고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랑 인조 흑연이랑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 2배 가까이 대주전자재료가 자체 생산 공정 혁신 원가 절감 해가지고 SNE 리서치는 절반 떨어지는 게 2030년 봤는데 대주전자재료는 27년 보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 거고요. 국내 배터리회사 LG엔솔부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까지 흑연 공급 계약 맺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호주의 시라라는 업체나
아까 6년간 최소 24,000톤에서 6만 톤 공급한다고 했고요. 또 자체적으로 자회사 실리콘 솔루션 통해서 대체재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2030년까지 25,000톤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소재별 캐파 양극재 음극재 24년도에 주춤하지만 25년도, 26년도에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다 모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N65 줄어드는 걸 M86하고 M87 요게 북미 물량 캐파를 늘리고 있고 양극재 수출량, 음극재 수출량 2023년 12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그렇고요. 단기 차입금보다 장기 차입금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그 경쟁사죠. 벨기에 유미코랑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그다음에 중국의 닝보 생산, 그다음에 베이징 이스프링 요 회사들의 평균치가 대략 보면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에 포스코 퓨처엠 80배요, 80배. PE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 솔직히.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 20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거고요. 배터리 수요량도 24년에서 25년 다시 이렇게 눈에 띄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수요량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도 그렇고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배터리 3사 북미 캐파 똑같은 거고요. ESS 시장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최소 3배 이상 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LG 엔솔이 애리조나에 그 당겨가지고 지금 원통용 ESS 그죠? 배터리 하고 있죠. 삼성 SDI하고 SK온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올해 전기차 18개 모델 출시 예정인데 이 중에 하반기에 대략 8개 이상 나와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모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GM 이거 하반기 3분기랑 4분기에 요 출시 모델 기대되는 거 그죠? 에퀴녹스 하고 시에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판매량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전기차 판매는 결국 하반기 갈수록 계속 판매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요겁니다. 에퀴녹스 요거 GM 에퀴녹스 기대되는 모델이 기아 EV3 그리고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집 외그너 요것도 45,000불 정도의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나옵니다. 지금 요 에퀴녹스 EV3 외그너 요 정도가 아마 45,000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요거는 5천만 원 중후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재고 자산이 좀 의미 있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 재고 일수는 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 인세 여기 보시면 배터리 부품 25% 8월 1일 아마 확정일 것 같고요. 배터리 25% 자동차 100% 관세 인세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중저가 여기 지금 NCM 622 고전압 요게 킬로와트당 대략 24.2불이고요. LFP가 12.7불. 그래서 고전압 미드니켈하고 LFP 여전히 가격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NCM 기존 622보다는 싼데 LFP랑은 상당히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상반기, 하반기에 모두 지금 영업이익 매출이 30% 이상 늘어야 되고 보시면 양극재 업체랑 셀 업체 합산 이익이 350%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 배터리 가격은 2분기나 3분기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GM 에퀴녹스랑 기아 EV3랑 여기 아까 말씀드린 스텔란티스의 외근에 요거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리튬 가격 13,550에서 13,900? 요 정도 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도 최근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가격 회복이. 포스코 퓨처엠 내년 기준으로 최근에 좀 요새 또 주가가 좀 올라와서 90배 정도 수준인데 출하량 늘어나면서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되는 수준이고요. LG화학이 뭐 압도적으로 LG화학도 양극재 출하량 2년 연기됐지만 28년까지 48만 톤이니까 3위권. 아무튼 포스코 퓨처엠 밸류에이션 부담되는 수준이고요. 이익률은 올해는 3.1%지만 7%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내에. 포스코 퓨처엠 실적 보시면 다행히 역성장은 없습니다. 올해 한 4조 8천억에서 5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0억대. 내년에 7조 3천억 영업이익 한 4천억대. 내후년에 이제 내후년 10조 매출에 영업이익 한 6천억 가까이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돼야지 60배 정도 수준까지 빠질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사는데 개인 판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받아내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보험, 투신,
연기금 이런 장기성 물량, 기타 범위 이렇게 좀 중장기로 보는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아주 소폭이나마 좀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도 보면 큰 호흡에서는 요거 일봉 차트인데요. 24만 7천원에서 28만 2천원, 28만 2천원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28만 2천원을 의미있게 돌파하면 32만 2천원대까지 새로운 무슨 가격대라고 하죠? 네, 저항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월봉이고요.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8만 3천원, 25만 1천원, 35만 5천원, 44만 7천원, 55만 5천원인데 지금 월봉상에 이 25만 1천원대에 지금 지지 구간인데 만약에 25만 1천원 월봉상이 이탈하면 18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핵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반기에 가격도 덜 빠지고 출하량이 40% 이상 개선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 부진인 유럽 N65 물량을 계속 발빠르게 계속 미국향 M86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 SDI, NCA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아마 출하량은 대략 90에서 100%까지 출하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조흑연, 천연흑연, 실리콘 응급제 다 하는 국내 유일한 응급제 종합업체인데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인조흑연 관련돼서 탈중국의 대안으로 반영이 되면서 인조흑연 관련돼서 캐파를 18,000톤에서 2030년에 15만 3,000톤까지 8배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여서 인조흑연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올 거라 보이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도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2030년까지 연 2만 5천 톤의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그 수출 가격 빠지는 부분이 지금 딱 평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과거에 저가에 들어왔던 부분은 상당 부분 재고 자산으로 소진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여전히 국내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둘 다 하는 유일한 업체로 밸류에이션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뭐 80배, 90배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가장 고객사가 잘 다변화되어 있다. 삼성 SDI 밸류체인, LG엔솔 밸류체인이 다 갖고 있고 지금 삼성 SDI 밸류체인이 엄청나게 완성차로부터 많은 주문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의 최대 수혜주도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또 2분기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서 연기금이나 이렇게 장기성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2차전지가 제일 중요한 가격 빠지는, 판가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물량 회복되는 부분, PQ가 동시에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업황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2분기에 저점 찍고 3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반등 나온다고 하니까 3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흑연 쪽 포스코 퓨처엠은 이 음극재 쪽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탈중국, 비중국 이거에 대한 흑연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포스코 퓨처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